국가 검진에서 콩팥과 관련된 항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혈청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이고 피에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 크레아티닌이 콩팥의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하기 위한 지표가 됩니다. 또한 요 검사상에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요 단백을 보게 되는데 식을 담겼을 때 색이 변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콩팥 질환은 아주 많이 진행이 될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그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콩팥을 지키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자를 이렇게 하나씩 풀어보면은요, 실 같은 공으로 되어 있는 물체라는 의미가 됩니다. 콩팥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피를 걸러서 소변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체나 필터, 정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체 이름을 사구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를 받아서 걸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혈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근데 그 혈관이 굉장히 작은 모세 혈관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콩팥의 기본 단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른 단면을 보시면은 들어오는 혈관이 있고, 거기에서 바깥에 있는 그런 사구체들에서 소변이 만들어지고 피가 걸러진 다음에 만들어진 소변들이 이렇게 깔때기처럼 모여서 요관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요. 걸러진 혈액은 다시 정맥을 통해서 나가면서 전신으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구체가 참 포도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한쪽 콩팥당 한 10만 개 정도 되거든요. 포도송이 하나가 예를 들어서 말라붙어서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쓸만한 포도송이가 그 부피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쓸만한 사구체들이 하나둘씩 없어지게 되면은 콩팥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이 콩팥의 기능을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쉽게 이 사구체 여과율을 콩팥의 기능 또는 콩팥의 점수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청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을 먼저 측정한 다음에 계산 공식에 넣어서 계산한 값이다. 그래서 이거의 정상값은 보통 저희가 90에서 120을 말씀을 드리고요. 60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 범위로 보고 60보다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구체 여과율 60이라는 숫자는 한번 기억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답은 사실은 나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이유는요, 콩팥의 기능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는 이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의 특성에 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우리 인체의 근육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헬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 또는 헬스 트레이너 분들, 운동선수 같은 분들은 크레아티닌이 높게 측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육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너무 고단백식이를 하시는 분들 또는 크레아틴 보충제 같은 거를 드시는 분들은 콩팥 기능이 마치 나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고요. 속 쓰릴 때 많이 드시는 약 중에 이제 뭐 잔탁 이런 종류들 약이 있어요. 하루에 2번 먹는 이제 위산 억제제 같은 것들 드시면은 콩팥 기능이 실제보다 더 나쁘게 측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수치는 없을까요? 궁금해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수치가 바로 시스타틴 C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진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초기에 콩팥 기능이 나빠지시는 거를 조금 민감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구체 여과율이 아까 계산돼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 계산 공식이 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CKD EPI라는 공식이 있고 MDR이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가검진에서는 아직까지도 MDRD 공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얘는 조금 이제 예전에 사용을 했던 공식이고 콩팥이 나쁘신 분들한테서 이렇게 도출이 된 공식이기 때문에 사구체 여과율이 조금 낮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에 따라서는 저희가 40세까지는 콩팥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통은 말씀을 드리고 40세 이후부터는 1년에 일씩
이제 점수가 감소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60세시면은 한 70점 정도는 그 연세에는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전 결과와의 비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요, 예전에 검진 받으셨던 결과 다 출력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진료 오실 때 이전 결과 한 2번, 3번 정도, 그러니까 2년 또는 4년이겠죠. 진단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 진짜 똑똑해요. 나한테 필요한 거는 절대 빠지지 않게 굉장히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나 당 같은 것들은 우리 몸에 되게 필요하고 분자량도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소변에서 검출이 됐다, 하구체 손상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1차적으로는 의미를 합니다. 단백뇨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국가검진 같은 데서 양성이 나오면은 적어도 3번은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콩팥 질환에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고혈압이나 당뇨를 이미 갖고 계시는 환자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직계 가족 중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콩팥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 흡연을 계속하시고 계시거나 비만이신 분들, 60세 이상인 분들, 그리고 진통소염제를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 이제 관절 같은 거 아프셔서 계속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혈액 검사랑 요검사를 하셔야 되겠고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병원에서 관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적어도 뭐 6개월, 정말 길게 하면 뭐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콩팥 검사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당화혈색소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콩팥 기능, 사구체 여과율 점수들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께 한번 물어보셔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근삼님께서 당뇨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요?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당뇨는 콩팥을 손상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장 흔한 원인이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당뇨라는 거를 이제 환자분들은 정말 그냥 당이 높은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당뇨는 기본적으로 혈관병입니다. 조절되지 않은 당이 혈관을 온몸을 다 돌아다니면서 혈관에 이렇게 안 좋은 물질들을 만들게 되고, 그게 침착이 돼서 혈관이 먼저 손상이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작은 혈관이 먼저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혈관이 이 눈하고 콩팥입니다. 그래서 손상이 되게 되면은 그 혈관들이 결국엔 경화가 돼요. 그러니까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포도송이에 한 알씩 당뇨에 의해서 죽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머지 애들은 평소 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그럼 그 아이들이 또 손상이 되고, 그래서 당뇨와 콩팥병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이고요. 사실은 콩팥병 자체를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당뇨를 잘 조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질문들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